자, 첫 번째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중앙대 간호학과고요. 좌우명은 내년에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간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싶어서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상승 곡선, 예비 간호사, 교과 성적 향상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백승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먼저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가 교과 성적 향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봉사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교내 활동을 키워드로 제시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학년 때까지 봉사활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 돋보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교내 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이라든가 이런 교내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박성준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예비 간호사, 문화예술적 소양, 다양한 독서 활동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학생의 간호학과에 대한 열망과 진로 계획이 뚜렷했고요.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수상 경력이나 중창반 활동, 예체능 과목 특기상을 통해 문화예술적 소양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1학년 때 지원 희망 전공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쳐 독서 활동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재원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우리 학생에게 상승 곡선, 그다음에 수능 성적,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이제 백승환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상승 곡선을 한번 찝어봤습니다. 간호학과를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바이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곡선이 다른 학생들보다 두드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봐서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 상승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를 결정해주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 상승 곡선들이 어떻게 대학에 잘 작용할 수 있을지 또 나만의 무기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우리 학생이 좀 더 고민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이 현재 수능 성적,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과가 또 뚜렷한 간호학과고요. 그래서 수능 경쟁력도 상당 수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는 것, 정시까지 끝까지 가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수능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중앙대 간호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정재원 선생님 75점, 박성준 선생님 70점, 백승환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33등급, 수학 2.67등급, 영어 2.33등급, 사회 2.3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41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 역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5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사회문화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67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네.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 주요 교과목의 이제 성적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때 3.25등급, 그다음에 2.5등급, 1.63등급으로
매 학기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성적 향상은 아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영역별로 봤을 때 수학 교과 성적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국어와 영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 성적의 향상도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독성이라든가 성실성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성적을 잘 유지한다면 아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다빈치 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성적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년도 결과를 봤더니 다빈치 인재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 때 성적 정도로 성적을 유지한다면은 아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학 성적입니다. 수학 성적이 향상도가 가장 높은데 워낙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등급 면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학은 약 2.2등급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이제 특히 국어라든가 영어, 사회 같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2등급 정도 수준까지로 올린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모의고사 성적의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국어 성적이 다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당히 좀 궁금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모의고사는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문학 공부를 여름방학 때 잠깐 했었습니다. 아마 그 내신 성적은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 모의고사 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를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수능을 대신해서 보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국어는 좀 더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영어를 제외했을 때 국어, 수학, 탐구 영역, 3개 영역의 100분위 합을 보게 되면은 245점, 그리고 평균은 81.7점입니다. 그리고 등급 평균은 2.67등급으로 상위 약 11% 정도 수준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될 경우에 약 상위 13% 수준으로 6월 달보다는 9월 달 성적이 좀 더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영역별 성적 분석을 보면은요, 먼저 국어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100분위가 93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에 가장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1등급 정도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국어 성적이 모의고사가 매달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수학 성적입니다. 수학 성적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성적을 유지하고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수학 성적 같은 경우 정시 모집을 갔을 때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인문계열도 수학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과목인 것 같고요.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이제 사회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사회탐구를 제외하고 국어하고 수학만 봤을 때는 평균 2등급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입니다. 따라서 사회 성적이 조금만 더 향상이 된다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 영역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영어 같은 경우 우리 학생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정시로 진학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한국사가 5등급이 나오면 사실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이제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최소한 4등급 이내에는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중앙대 간호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정재원 선생님 70점, 박성준 선생님 70점, 백승한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자, 박성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학생의 수상 경력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아트 사이언스 대회, 예술 설기 대회, 포토 에세이 공모 대회, 시화전 등의 예술적 소양을 엿볼 수 있는 수상 경력 등이 꽤 있었습니다. 자율활동에서는 학생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재가 잘 되어 있었고요. 특히 학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만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배려 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봤더니 정규 동아리 1개, 자율 동아리 2개 활동을 했는데 정치 외교 동아리 활동 내용은 다소 추상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었고 중창반 동아리 활동 내용 같은 경우는 반주자로서의 역할 행동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봉사 시간이 총 115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교내 봉사가 100시간으로 개인 봉사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으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굉장히 우수한 독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비교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 평가 요소가 총 5가지가 있죠.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통해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중앙대학교에서 평가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이에 부합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 같은 경우 중앙대학교에서의 수상 경력은 학업 역량이나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학업 관련 수상 성과뿐만이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 인문계열 혹은 전체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결과도 물론 좋으면 좋겠죠, 당연히. 특히 자기소개서 2번 문항 작성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대회 후에 본인이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변환된 점 등을 평소에 잘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각 활동마다 학생만의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꼭 정해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학급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만의 어떤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급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학생의 통합 역량이나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학생부에 아직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은 학생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한 활동들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간호나 이제 보건 계열 관련 어떤 학생이 희망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들을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보고서나 소논문 작성 등의 어떤 탐구 활동 중심으로 진로 활동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봉사활동은 현재 학생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혈이라든지 특히 병원에서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학생이 가고자 하는 중앙대학교 병원이나 경희대학교 의료원 같은 경우도 모두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중앙대학교 병원은 이제 12월 달에 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실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2학년, 3학년 진로활동에서 꾸준히 간호학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결과물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공 관련한 독서활동을 반드시 하시고요.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본인의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탐구 역량 등을 잘 기록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때 독서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남은 2학년, 3학년 때도 독서활동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전형의 입시에 더 많은 경쟁을 갖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현 선생님,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공개됐어요. 평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우리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에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현재로서의 상황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물 백승환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국어 성적하고 영어 성적이 뭐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 과목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정시 경쟁력이 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는 좀 소신 지원을 하고 정시에서는 조금 더 대학의 폭을 넓혀 보는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60대 40으로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우선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마 학생이 좀 준비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2순위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전형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뽑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에게 한번 2순위로 세워봤고요. 그다음에 3순위는 이제 정시입니다. 성적 상승 추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을 두루 활용해 본다면은 학생부 종합에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앞서 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상위권 대학의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를 들어서 뭐 인하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세계 영역 등급합 7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 지금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내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목표가 간호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간호학과의 목표는 간호학과를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더라도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수능 경쟁력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있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또 정시까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1, 2, 3순위를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우리 학생에게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저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학생이 저는 모의고사 성적 향상도 내지는 모의고사 성적 유지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이 등급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근데 수학의 원점수는 조금 아쉽거든요. 혹시 우리 학생 현재 수학에 대한 어떤 약점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수학 따로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내신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앞서서도 백상 선생님이 국어 얘기도 하셨는데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입시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서 우리 학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쓸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간호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은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박성준 선생님 중앙대 간호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 백승환 선생님 인하대 간호학과 인하비례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재원 선생님께서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이제 성신여대 간호학과가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전형 방법은 뭐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로 100% 3배수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 그러니까 면접 40%라면은 이제 면접으로 1단계 서류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추천 이유는 이제 일단 내년도 2019학년도에 지금 성신여대 계획안에 의하면은 올해 27명 모집했는데 내년에 31명으로 이제 모집 인원도 좀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재사항에 부합해야 됨을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인재사항이 뭐냐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자로서 확고한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전공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 성적 상승, 공동 수상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어떤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양원 봉사 같은 것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봉사활동에서 몸이 좀 더 불편하신 분들,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험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폭을 좀 넓히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수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간호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요, 학생의 지금 현재 1순위 지원 희망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 전형 방법은 그 2단계 전형인데,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제가 추천을 일단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아직 학생이 현재 2학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대학교 그 간호학과 인문간호학과의 그 합격자 평균 점수를 최근 2년 거를 살펴봤더니 2016학년도에는 평균 2.25등급이었고요. 2017학년도에는 평균 2.45등급이었습니다. 학생의 현재까지 내신 성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성적대에서 크게 지금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내신 관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중앙대학교 5가지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우리 학생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준다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인하대 간호학과 인하미래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인하대 같은 경우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 내외를 선별하고 서류 종합평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하고 면접 30%로 다소 이제 면접이 약간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제 교과 성적 향상도를 보고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아마 지금처럼 교과 성적이 향상된다 그러면 충분히 인하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이제 보완할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정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과 관련된 부분 좀 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활동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